그러면 일단 바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북구 총괄위원장님의 모두 발언 간단하게 듣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강북구입니다. 저희가 2년 반 전에 최재관 전 위원장님 그리고 여현정 의원님 포함해서 안진걸 소장님 함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들은 얘기는 여기가 선산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왔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선산은 여기서부터 200m가 더 가야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역사의 진실은 언젠가 밝혀주고 반드시 밝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함께 해줬던 여러분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은 다시 이곳에서 역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대로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죄과를 물어야 될 대상들을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여현정 양평군 의원님의 간단한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궂은 날씨에 이렇게 함께 해주신 기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는 이 현장은 김건희 일가의 부동산이 모여있는 현장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6번 국도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2조 원에 달하는 그 비용으로 추진되던 국책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종점이 이곳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는 곳으로 변경이 되었고 그렇게 불법적으로 종점 변경이 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하자 원희룡 전 장관은 사업 자체를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장관은 이 땅이 선산이어서 개발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저 건너편에 이틀 전에 JTBC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양평 전원주택단지 개발 계획 PPT 자료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이 수변구역이고 또 법을 바꾸지 않는 한 개발하지 못한다라고 주장했지만 이미 개발 계획을 하고 개발이 이루어질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도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공흥지구 개발로 막대한 부동산 이익을 챙겼고 그것의 연장선으로 이 고속도로 인근에 김건희 일가의 땅을 개발하려는 계획을 이미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일가의 땅, 바로 이곳 병산리 인근에 20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땅이 아니었으면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종점이 바뀔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특검에서 고속도로가 왜 누가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증거가 충분히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고속도로 사건으로 단 한 사람도 기소되지 않은 채 종결이 되었고 지금 2차 특검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차 특검에서는 이 모든 정황들 그리고 증거들을 샅샅이 밝혀내고 처벌되기를 저희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2차 특검 특위위원님들 모두가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싸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양평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IC가 포함되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이 빨리 앞당겨질 수 있도록 또 함께 애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그 방금 말씀하신 내용의 부연 설명을 안진걸 위원님께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처음 오신 의원님들도 계시니까요. 그다음에 기자님 처음 오신 분도 있을 테니까 여기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우리 김건희 윤석열 일가의 양평 왕국입니다. 여기 이쪽이 지금 우리 아닌가 병산인데 저 밑으로 가면 교평리에도 땅이 있고요. 건너편에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20억. 특검이 나중에 기소한 거 보니까 사실 22억을 영원으로 만든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18억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22억을 영원으로 만든 것이고 건너편 백안리에 요즘에 대통령이 제일 분노했던 농지를 사놓고 농사는 안 짓고
투기만 목적인 것도 1000평이 넘게 있는 게 이제 확인돼서 이 네 군데 다음에 저 건너편 저기 언덕배기 산 저기도 김건희 일가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고속도로가 저쪽으로 종점이 연결이 되면 저쪽 이쪽도 할 것 없이 엄청나게 이미 집가가 많이 올랐는데 집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다. IC가 아니라 JCT니까 집값이 덜 오를 거다는 이야기했는데 IC 부근이면 더 오르는 거 맞지만 정션이어도 충분히 오른다. 왜냐면 IC가 바로 옆에 오시면 알겠는데 남양파 IC가 여기서 2-3km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가가 오른다는 건 감정평가사님들의 공통 의견이고요. 아까 우리 강득권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실에 실제 여기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 의원님들이랑 둘러보고 원희룡이가 뭐라고 거짓말했냐면 백지하면서 야, 이 땅이 선산이고 조상면대 개발합니까? 제가 말도 다니면서 우리 기자님들 의원님들 보십시오. 바로 뒤가 저 뒤에 창고 보이시죠? 건너가면 비닐하우스 있고 밭 있고 흑염소 띄워놓고 있고 칠면조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개조심도 써놨는데 기자님들 아무리 부르자식어도 어느 자식들이 선산하고 조상묘를 저렇게 해놓습니까? 여기는 개발을 하려고 이미 저렇게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처음에는 산이었는데 지금은 창고 연기를 해놨고요. 그러면 진짜 선산 어디 있느냐? 서울에서 우리 백은종 대표님이랑 임세훈 소랑 저희가 2023년 여름에 실제 이 일대를 여현정 군의원 뒤졌더니 땅이 또 하나 있는 겁니다. 김건희가 저 뒷산에 몇백 평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한 300m 거리 우리 강국군은 숲을 막 헤쳐갔더니 엄청나게 풍수질이 좋게 해놨어요. 배산임 숲하게. 거기에 딱 이미 개발하려고 김건희 씨의 이제 아버님 공인이 되신 그 김땡땡 선생님 묘가 거기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쪽은 엄청난 개발을 하려고 다 준비를 해놨고 선산은 실제로 몇백 미터로 후진시켜 놨습니다. 풍수질까지 해놨어요. 그 무속에 심찬 사람들까지. 그래서 여기 이 현장 자체가 원희룡이 산비탈이니까 개발 못한다. 보시면 알겠지만 완만합니다. 개발하기에 충분하다는 게 거기서 전문가들의 시각이고요. 선산이고 조상묘라는 것도 완전히 거짓말이다. 따로 있다. 선산은 제가 직접 확인하고 왔다. 그리고 JCT를 바로 옆에 연결해서 엄청난 사업을 하려고 했던 PPT 파일까지 확인이 되었다. 이제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일가가 구속 원벌대니만 남았고 우리 민주당 특위의원님들 빗속에서 이렇게 애써주시니 저희 시민사단체도 더욱더 힘이 나고 더 열심히 양평 동지들과 함께 발로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기자회견문을 낭독을 하겠습니다. 네. 네, 더불어민주당 2차 종합특검 대응특별위원회 기자회견문입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백지한 국정농단의 주역 원희룡과 김성교를 즉각 구속 수사하고 국민의힘은 사업 지원 관련해서 국민들께 속보대지하십시오. 지난 3월 20일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양평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전격적인 재개를 지시했습니다. 당초 사업 원안과 수정안은 물론 모든 합리적 대안을 검토 범위에 넣고 새로운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김건희 일가를 비롯한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노선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덮기 위해 사업을 백지화한 지 2년 8개월 만에 실시된 정상화 조치입니다. 하지만 사업 재추진이라는 반가운 소식 앞에 과거 사태를 파행으로 몰고 갔던 장본인들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과 김성교 의원, 전진선 양평 군수를 비롯한 국민의힘 측 인사들은 이번 사업 재개를 두고 치적 세탁 운운하며 정치적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업 중단의 책임을 현 정부와 민주당에 전가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며 거짓 선동으로 국민을 다시 한번 우롱하는 후안무치한 행태입니다. 사태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단옥사의 시작과 끝에는 윤석열 정부 시절 김건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순항하던 노선이 돌연 엿가락처럼 휘어지며 종점이 변경된 것입니다. 변경된 종점 인근에는 대통령 일가의 토지 29필지, 축구장 5개 면적에 달하는 부동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해당 노선 변경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느닷없는 백지화 선언으로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의힘은 합리적 의혹 제기에 대해 날파리 선동이라 몰아붙이며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JTBC 새로운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김씨 오빠 김진우 씨가 작성한 양평 전원주택 사업계획서에는 4,800평 규모 땅을 팔아 48억 수익을 남긴다는 내용까지 들어있습니다. 김건희 일가가 왜 이토록 치밀하게 개발 계획을 추진했는지 특검 수사에서 더 상세하고 명백하게 밝혀야 할 이유입니다. 사업을 멈춰 세우고 양평 주민의 염원을 짓밟은 당사자들이 누구입니까? 현재 원희룡 전 장관은 특히 의혹과 관련해 출국 금지 상태로 특검 수사선상에 올라 있으며 김성교 의원 또한 국정농단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반성은커녕 현 정부 탓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예산을 삭감해놓고 정치쇼를 한다며 적반하장식 마타도어를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본질을 가리기 위한 허망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노선 특혜 의혹으로 사업 자체가 정치적 행정적으로 고사위기에 처해 불용이 반복되던 상황에서 집행 불가능한 예산을 현실적으로 조정한 것을 두고 사업 방해라고 우기는 것은 후한무치한 망발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특검 수사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이미 김건희 특검을 통해 양평고속도로 사업의 국정농단 정황이 파악됐고 현재 2차 종합특검이 그 바통을 이어받아 철저히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종점 변경의 시점, 배후 세력, 그리고 공모와 가담의 실체가 특검을 통해 낱낱이 규명될 것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특정 세력의 정치적 방패막이나 특정 일가의 지가 상승을 위한 우회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멈춰 세운 고속도로를 이재명 정부가 9개월 만에 다시 움직이게 한 것, 이것이 사태의 본질이자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2차 종합특검 대응 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첫째, 특검을 통해 고속도로 노선 변경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습니다. 둘째, 양평 주민의 오랜 염원인 양서면 종점 원안 및 강화 IC 설치 등 가장 합리적이고 신속한 건설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끝으로 2차 특검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원희룡 장관, 김성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십시오. 이를 통해 한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또한 국민의힘은 지역 주민들에게 허위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석고대죄하기 바랍니다.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것만이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임을 명심하십시오. 유권자들의 시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다가오는 6.3 선거에서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지역 여론을 왜곡한 대가로 주민들에게 철저하게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2026년 4월 1일 더불어민주당 2차 종합특검 대응 특별위원회 일동. 기자회견문 낭독 끝났고요. 혹시 기자님 분들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잡힌 동안 뒤에 차만 한 대 보내고 백브리핑 시간 살짝 좀 주시겠습니다. 선상과 조상력 아니란 또 하나의 증명입니다.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차가 다녀요. 향후 일정이 어떻게 돼요? 지금 저희들은 특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들을 밝혀내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실체적 진실을 통해서 그 인수위 때 단추를 누르게 한 세력 그리고 그 배경 이런 사람들이 이번 6.3 지방선거, 6.4 지방선거를 통해서 반드시 양평 국민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책임을 지고 양평 시민들과 함께 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재 입장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김성경 의원이 어저께 발표한 내용은 양평시 공무원 사망 사건 압력에 의한 거다고 얘기했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인된 바는 없고요. 그 부분은 경찰청에다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 수정안하고 원안하고 원점에서 다 열어놓고 재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여기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원안은 주장하시는 거 아니 같아요. 그 최종적인 입장. 그럼 양평 국민이 어떤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향후에 어떤 부분이든 이렇게 결정하신 증거에 대한 양평 국민의 의견을 연정이 대답하실 겁니다. 일단 타당성 조사부터 재실시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IC에 대한 요구 내지는 또 보다 합리적인 안에 대한 그런 검토들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서울 양평 고속도로 목적 자체가 6번 국도 정체 해소와 그 강원도로 가는 차량의 분산 이것에 있었다라는 것이 변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노선 거기에 주민 의견이 포함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요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에 현장 한번 가서 보는 걸로 의원님들 한번 보셔야 됩니다. 산산하고 조상면하는 거짓말을 딱 보시면. 맞게 하라고 다 맞잖아 지금 뒤에 붙어 있는데 그냥 놔두고 와. 아니 조상면은 너무 멀고 300m 숲으로 했지. 여기가 선산하고 조상면 우견인데 거짓말이라는 거 딱 우리 창고 비닐하우스 다 신면조 안 보이네요. 신면조 흑염소까지. 그러니까 원희룡이는 아버지도 아는 거야. 아버지도 않고 선산이고 조상인데 무슨 여기서 그걸 덮으려고 거짓말 한 거죠. 조심하겠지만 그냥 딱 나중에 개발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원래 비닐하우스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 마이크인데 저쪽으로 올라가시죠. 같이 아, 네. 김충식이 있잖아요. 김건희의
네. 뼈 박스 관계. 네. 김충식 씨가 이 창고를 관리한 관리인으로 여기에 자주 왔다 갔다 했었고요. 얼마 전에 이 창고 안에서 도자기나 뭐 그림 그리고 김충식 수첩도 발견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 종점에서 약 500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고요. 여기에 17필지에 최은순 김건희 일가의 땅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가 뭐 선산이다, 개발할 수 없는 곳이다라고 원희룡 전 장관과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했지만 여기는 2000년대 초부터 그 등록 전환을 통해서 개발 없이 도로와 창고 용지 그리고 대지로 지목이 이미 변경되어서 맞습니다. 임야가 지목 변경되어서 개발 준비가 된 땅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보도되었던 것처럼 여기 그 고속도로 중부내륙 고속도로 건너에 약 4,800평 정도의 땅이 있는데 그곳을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하겠다라는 계획을 하고 PPT를 작성한 것이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2016년부터 20년까지 PPT가 작성됐다고 하는데 PPT 작성 내용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비타당성,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이 통과될 것이기 때문에 호재가 될 것이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2020년에는 예비타당성 통과가 발표되기 전이고 예비타당성 노선은 예타 노선은 양서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곳을 개발하면서 호재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는 종점이 변경될 것을 알고 계획했고 예상했었다라는 증거가 아닌가 하는 좀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포함돼서 수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땅 또한 그 한강 남한강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수변구역이고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개발하기 어렵다라고 원희룡 장관이 국토위 국감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미 개발 계획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건 맞지 않는 얘기고 인근에 있는 공흥지구 개발을 통해서 부동산 이익을 남겼고 그 연장선상에서 개발을 계획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듭니다. 원희룡 장관이 그러니까 네. 이게 들통이 나니까 네. 이것이 선산인데 네. 왜 개발하려고 하냐 할 수 없는 것이다. 개발할 수 거짓말을 한 없는 거다. 거죠. 네. 그래서 날파리 선동이다 맞습니다. 개발할 의혹은 그렇게 두 얘기하는 가지 거죠. 이야기를 했죠. 선산이고 조상면대 개발합니까? 네. 가보십시오. 산비탈입니다. 개발 못합니다. 근데 본인은 아버지도 아는 거죠. 김건희가 시킨 대로 한 거죠. 심지어 거기 우크라이나 때까지 가서 김건희가 무슨 이야기 하니까 거기가 선산이고 조상면대 무슨 개발하냐라고 여사가 이야기했단 말까지 하는데 우리 기자님들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선산이고 조상면입니까? 개발하고 다 준비하는 거. 조상면 어디 있냐면요. 저 뒤에 3m 뒤쪽에. 그래서 오늘은 거짓말이 오늘 확인된 역사적 또 현장에 우리 의원님들 오셨습니다. 네, 그러시죠. 기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비도 오는데 기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기자회견 할 때.